당신의 신장이 많이 약해졌어요. 와. 당신은 혹시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걸 본 적이 있나요? 마치 얇은 맥주 거품처럼 물을 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런 거품 말이에요. 또 밤에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깊은 자국이 남고 한참을 씌워도 없어지지 않은 적은 없나요?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거나 물을 적게 마셔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신장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장은 하루에 180달러 이상의 혈액을 걸러내며 몸속 노폐물과 염분, 수분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소변의 거품이 보인다면 그것은 신장의 여과막에서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상태를 방치하면은 신장은 서서히 약해지고 어느새 기능의 30%밖에 남지 않은 차에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말라버리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신장도 너무 손상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쉬게 하고 점차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매일 마시는 한 잔의 차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임상 연구로 효능이 입증된 염증을 줄이고 단백뇨를 낮추며 사구체의 여화 기능을 회복시키는 세 가지 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차들은 약은 아니지만 신장의 훌륭한 친구입니다. 맛있고 안전하며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죠. 혹시 한국의 의사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신장 건강차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신장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차의 구체적인 레시피를 알고 싶으신 분은 댓글에 숫자 2달러를 남겨주세요. 몇 분을 선정해 개인적으로 레시피를 보내드릴게요. 저는 유호진이라고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신장 전문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단지 다리가 조금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있다고만 생각했던 분들인데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죠. 어떤 분은 평생 투석을 해야 했고 어떤 분은 다행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복된 환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습관부터 신장을 돌본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매일의 한 잔의 차였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당직 중이었어요. 72세의 박종수 어르신이 온몸이 붓고 구토와 피로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쭤보니 몇 달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다리가 붓기 시작했지만 나이 탓이겠지 하며 그냥 넘겼다고 하셨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거품은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온다는 뜻입니다. 신장의 여과막이 손상되었다는 신호예요. 어르신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환자분들께 식이요법과 함께 신장을 보호하는 약초차 요법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년 뒤 박 어르신이 다시 오셨을 때 신장 수치는 안정되었고 소변 거품도 사라졌으며 다리 부기도 없어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한 잔의 차가 내 인생을 바꿔줬네요. 저는 신장에 좋은 차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모든 차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카페인이 많거나 인뇨 작용이 너무 강한 차는 오히려 신장을 더 피곤하게 만들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 차들은 신장의 미세혈관 염증을 완화하고 역과 부담을 줄이며 항산화 작용으로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저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세 가지 차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차들은 수백 명의 임상 사례를 통해 검증되었으며 피를 깨끗하게 하고 소변 거품을 줄이며 몸이 가벼워지고 숙면과 피부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건강해지면 우리 몸이 스스로 해독 기능을 회복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차는 마법이 아닙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고 충분히 잠을 자며 물을 적절히 마시는 등 올바른 생활 습관을 함께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신장은 가장 조용한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고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장의 도움 요청이 들리기 시작했다면 그 순간부터가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작은 신호라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저 유호진과 함께 오늘 아침 당신의 한 잔의 차로부터 시작되는 신장 회복의 여정을 함께 떠나봅시다. 이제부터 염증을 줄이고 사구체 여과막을 보호하며 소변을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줄 세 가지 차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수십 가지 중에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차가 있습니다. 바로 감초차입니다. 감초는 한약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뿌리가 신장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부담을 줄이는데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감초는 몸의 조화제다.
즉 감초는 몸의 균형을 맞추는 약재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전통의학뿐 아니라 현대의학에서도 감초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 특히 글리시리진은 강력한 항염, 항산화 작용을 하며 손상된 신장세포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신장에 왜 염증을 줄여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대부분의 만성 신장 질환은 미세혈관 염증에서 시작됩니다. 신장의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류가 줄어들며 노폐물과 단백질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소변의 거품이에요. 감초 속의 글리시리진은 이런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고 신장 조직의 섬유화를 막아주는 생체 보호막처럼 작용합니다. 연세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감초차를 6주간 꾸준히 마신 초기 신장질환 환자군에서 단백뇨 수치가 평균 32% 감소했고 사구체 역과율 GFR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감초 뿌리 한 조각 3g을 9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넣고 5분에서 7분 정도 우려내면 됩니다. 감미로운 향에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서 설탕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1잔에서 2잔 식사 후 30분 정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마세요. 감초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혈압을 약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감초차 환자는 김혜진 씨였습니다. 58세 은퇴한 교사였죠. 피로감, 거품, 그리고 약간의 다리 부종으로 내원했습니다.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았고 신장이 과로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약을 좋아하지 않아 저는 식단 조절과 충분한 휴식, 그리고 감초차를 매일 마시는 방법을 함께 권했습니다. 3개월 재진 때 그녀의 눈빛이 훨씬 맑아졌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단백뇨 수치가 절반 가까이 줄고 신장 기능도 안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그냥 차 마신 것뿐인데 이렇게 몸이 가벼워지다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차가 아니라 과학과 습관의 조화예요. 감초는 신장의 혈관을 진정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충분한 휴식, 저염식, 올바른 수분 섭취가 함께할 때 극대화됩니다. 아마 김 씨의 꾸준함이 기적을 만든 것이겠죠. 흥미로운 점은 감초차가 혈관 수축을 완화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이는 신장질환 환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부전 환자의 70% 이상이 고혈압과 당뇨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사구체의 압력이 줄고 여과막이 더 오래 보호됩니다. 또 감초는 간의 해독 작용도 도와주어 간과 신장이라는 두 해독 기관이 함께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양이 지나치면 해로워요. 감초차를 하루 3잔 이상 장기간 마시면 글리시리진이 몸에 쌓여 저칼륨 혈증이나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꾸준하지만 적당하게 하루 한두 잔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초차의 또 다른 장점은 다른 차와 잘 어울린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종종 생강차나 인진쑥과 함께 우려 마십니다. 혈액 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감초의 부드러운 단맛이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시켜 마시기 편안하죠. 어떤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감초차 향을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려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신장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이죠.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에서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사구체 압력이 올라가 손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농담처럼 말합니다. 아침마다 감초차를 마시며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면 마음과 신장이 함께 쉬는 거예요. 신장 건강은 약이나 검사 결과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숨 한 번 차 한 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수십 년의 진료 끝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인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신장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몇 주 만에 소변의 거품이 줄고 몸이 가벼워지며 피로가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그때가 바로 신장이 다시 숨쉬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잔의 감초차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차를 소개하겠습니다. 겉보기엔 연한 녹차 같지만 신장의 미세 혈관을 회복시키고 자연스럽게 피를 맑게 하는 차. 한국의 여러 의사들이 배설기관의 황금 방패라 부르는 바로 그 차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조금만 이해하고 실천하면 약 하나 없이도 스스로 신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만약 감초차가 신장을 달래주는 친구라면 쇠기풀차는 조용한 정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쇠기풀은 보통 시냇가나 산비탈에 자라는 들풀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이 식물이 플라보노이드, 엽록소, 그리고 천연 히스타민을 함유해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며 요로를 통한 해독을 돕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많은 신장과 전문의들이 초기 신장 질환 환자에게 매일 쇠기풀차를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가 한 분 있습니다. 65세의 남성, 이름은 한지원 씨로 평생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그는 극심한 피로감과 약간 노란 피부 그리고 거품이 많이 낀 소변으로 내원했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뇨가 약간 있었고 사구체 여과율 GWFR은 55ml 미분으로 만성 신장 질환 2단계에 해당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주말에 술을 조금 마실 뿐인데 왜 이런 병이 생긴 걸까요? 저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신장은 술 때문만이 아니라 몸속에 오랫동안 쌓인 독소들 때문에 약해집니다. 페인트 냄새, 미세먼지, 진통제. 그래서 저는 그에게 아침 커피 대신 따뜻한 쇠기풀차 한 잔을 마셔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차가 커피를 어떻게 대신하나요? 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쇠기풀은 몸속의 보조 여과기처럼 작용해 혈중 요소와 크레아티닌을 배출하고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한국과 독일의 여러 연구에서도 쇠기풀 추출물이 혈중 질소 농도를 낮추고 사구체의 미세 순환을 개선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환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효과입니다. 쇠기풀차를 끓이는 법은 간단하지만 온도가 중요합니다. 건조한 잎, 2g 정도를 80에서 85도의 물에 넣고 8분간 우려내면 됩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활성 성분이 파괴되므로 끓는 물은 피해야 합니다. 향은 비온 뒤의 새풀 냄새처럼 은은하고 맛은 가볍고 상쾌합니다. 저는 한 씨에게 아침 한 잔, 저녁 한 잔, 식후에 꾸준히 마시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3개월 뒤 그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검사지를 들고 환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거품이 없어졌어요. 수치를 확인해 보니 크레아티닌은 한 점, 외서 한 점, 2mg per dl로 낮아졌고 GFR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커피는 완전히 끊진 못했지만 하루 한 잔만 마십니다. 대신 아침엔 쇠기풀차를 끓이며 김이 오르는 걸 보고 새소리를 듣죠.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를 치유한 건 바로 그 느리게 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몇 분이라도 호흡하고 차를 마시며 자신의 몸을 느끼는 그 순간 혈관은 이완되고 심장은 안정되며 신장의 압력이 줄어듭니다. 쇠기풀차의 또 다른 장점은 관절 염증과 부종을 줄이는 효과입니다. 많은 신장질환 환자들이 발 부종이나 허리 통증을 함께 겪습니다. 이는 체내의 수분이 정체되기 때문인데 쇠기풀의 활성 성분은 나트륨 배출을 늘려 체액 저류를 줄이고 부기를 완화합니다. 단,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이 차는 약한 인뇨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루 2잔이면 충분합니다. 인뇨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저혈압이나 탈수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몇 주 만에 눈에 띄게 좋아진 환자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할머니 한 분은 밤에 6에서 7번씩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숙면을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쇠기풀차를 한 달간 마신 뒤 밤에 일어나는 횟수가 2번으로 줄고 피부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그건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신장이 다시 리듬을 되찾고 혈중 노폐물이 쌓이지 않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쇠기풀차를 마실 때는 하루 종일 충분한 수분을 함께 섭취해야 한다는 것. 물을 충분히 마셔야만 차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을 안 마신 채 차만 마시면 오히려 신장이 더 힘들어집니다. 결국 균형이 핵심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차 한 잔을 약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루의 작은 의식처럼 생각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를 마시면 몸도 더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쇠기풀차 한 잔은 피만 정화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독소도 씻어줍니다. 오랜 걱정과 긴장을 덜어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선생님, 쇠기풀차로 신장병이 완전히 낫나요? 저는 항상 솔직히 답합니다. 그 어떤 차도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을 회복시키고 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자연보조 요법이라고 부르고 저는 그것을 몸의 신호를 미리 듣는 주도적 관리라고 부릅니다. 3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에서 비롯된다는 거. 쇠기풀차 한 잔, 조금 덜 짠 식사, 조금 더 일찍 자는 습관. 이 모든 것이 모여 당신의 신장을 다시 세우는 벽돌이 됩니다. 그날 한지원 씨가 진료를 마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젊은 시절의 제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땐 약만이 환자를 구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 압니다.
때로는 가장 큰 치유의 힘이 가장 단순한 것 속에 있다는 사실을, 따뜻한 차 향기, 고요한 아침의 숨결 속에 말이죠. 이제 두 가지 차 신장을 달래고 정화하는 차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세 번째 차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 차는 배설기관의 천연의사라 불리며 소변의 거품을 빠르게 줄이고 사구체 역과율을 개선하며 한국의 여러 병원에서 신장 재활 프로그램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차를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나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자연이 준 선물 같은 차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꾸준히 장기적으로 마시길 권하는 차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이 차는 아주 익숙하죠. 거의 모든 집에 한 번쯤은 이 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은 단순한 음료 재료가 아니라 우리 몸의 두 번째 필터, 즉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천연 여과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옥수수 수염 추출물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고 단백뇨를 감소시키며 혈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메이신과 천연 플라보노이드 성분 덕분인데 이들이 신장의 점막을 진정시키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이선희 60세, 대구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변에 거품이 오래 지속되고 허리가 자주 뻐근하며 아침마다 얼굴이 약간 붓는 증상으로 내원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50% 수준으로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옥수수 수염차를 꾸준히 마시라고 권하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그거 늘 마셔요. 그냥 목마를 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끓이는지 물어보니 그녀는 옥수수 수염 한 주먹을 끓는 물에 20분 넘게 끓여 하루 종일 식혀 마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옥수수 수염은 정말 좋은 약재이지만 너무 오래 끓이면 활성 성분이 대부분 파괴되어 신장 보호 효과가 떨어집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말린 옥수수 수염 한 줌 2에서 3g을 90도 정도의 물에 넣고 10분 정도 우려내면 충분합니다. 절대 끓이지 마세요. 차의 맛은 살짝 달고 부드럽고 시원합니다. 아침에 한 잔, 저녁 식사 후 한 잔이 적당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있는 환자에게는 황정님 몇 조각이나 띠뿌리, 갈대뿌리를 함께 넣으면 염증 완화 효과가 더 커집니다. 네, 주후 이선희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아침 소변이 훨씬 맑아요. 거품도 거의 없어졌어요. 검사 결과 단백뇨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사구체 여과 기능 GEFR도 약간 개선되었습니다. 옥수수 수염차의 가장 큰 효과는 신장이 스스로 세정 클렌즈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차는 요산, 요소, 각종 노폐물 등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염분이나 진통제 사용으로 손상된 신장세관 점막을 진정시켜 줍니다. 또한 혈당을 약하게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작용도 있어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옥수수 수염은 이뇨 작용이 있으므로 너무 많이 마시면 전해질, 특히 칼륨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어지럽거나 입이 마른 느낌이 들면 양을 줄이세요. 저혈압이 있거나 인뇨제 복용 중인 분은 의사와 상의 후에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차를 약처럼 생각하지 말고 친구처럼 대화하세요. 아침에 옥수수 수염차를 한 잔 손에 들고 그 속에 신장이 깨끗이 씻겨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연한 금빛 차, 들바람 같은 향, 그 한 모금이 몸을 가볍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해줄 겁니다. 진정한 정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감초, 쇠기풀, 옥수수 수염. 이 세 가지 차는 각각의 역할이 다르지만 함께할 때 신장 보호의 3대 조합이 됩니다. 감초차는 염증을 진정시키고 쇠기풀차는 노폐물을 정화하며 옥수수 수염차는 신장을 쉬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모두 한꺼번에 마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맞는 한 가지를 고르세요. 피로감이 많다면 감초차, 부종이 있다면 쇠기풀차, 거품이 있다면 옥수수 수염차.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약만이 신장을 살린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넘는 진료를 통해 수많은 환자들이 생활 습관을 바꾸고 차를 꾸준히 마시며 스스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장은 용서하는 장기입니다. 시간을 주면 다시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소변의 거품이 사라지는 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몸을 쉬게 하고 정화시키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한 잔의 차를 들고 있다면 그건 이미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의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유호진 30년 넘게 신장 질환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누구나 작은 실천으로 자신의 신장을 지킬 수 있다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특히 각 신장 질환 단계별로 차 배합 레시피를 받아보고 싶은 분은 댓글에 숫자 2달러를 남겨주세요. 몇 분을 선정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소변의 거품 걱정 없는 하루하루 그리고 매일의 한 잔의 차로 몸과 마음이 정화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심장과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차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신장을 돌보세요.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 인내와 따뜻함, 그리고 존중으로.